네, 금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 좀처럼 4월 말부터 조정이 좀 시작된 이후에 강하게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연준 FOMC 끝나고 어제는 좀 이렇게 반등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요. 주간 시장 흐름 좀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동안에 불편한 시장이 계속 됐었고요. 불편한 그 내용들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면서 종료되면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동안에 불편한 상황이 진행되었던 것은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6월에 동시만기가 있었고요. 6월에 또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불확실성 그리고 메르스 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가지가 종료되었습니다. 6월 동시만기 하방 쪽으로 만기 끝냈습니다. 그리고 6월 FOMC가 끝났고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 불확실성과 메르스 이 2가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2가지가 종료됨으로써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강하지는 않지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에서 지표의 변화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리고 초엔저였던 엔저가 고점, 엔화가 고점 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9월까지 악재 역할을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9월이기 때문에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월과 7월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몰할 것이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의 불확실성의 진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수 2000포인트 선에서 국내 기관들이 오랜만에 대거 매수 유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수출주 위주의 하락과 내수주의 상승 이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시즌에 임박해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위아래로 양극화가 점차로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업종은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까지 점검해 주셨고요.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형성이 됐는데요.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리스가 내내 좀 시달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장이요.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메르스까지 좀 같이 겹쳐 있는데 다음 주 시황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항상 해외 주요국 시장을 연동 많이 하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방송을 나오는데 크게 변화는 없지만 또 이렇게 언급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 지표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미국의 유동성으로 인한 추가 지수 상승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락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박스권에 있으면서 더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만 상승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유럽은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의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유럽은 상승 시도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역시 급등을 했죠. 급등 후에 박스권 유지하거나 이 정도에 그냥 계속 유지가 하고만 있어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나 뭐 독일은 요즘에 조정을 보였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그간의 상승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더 상승을 우리가 원하는 건지 투자자들이 그런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적어도 유지만 하면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이나 턴어라운드 된 기업들이 올라오는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세 흐름이 어디로 더 얼마나 갈 것이냐는 이제 경기 지표에 남아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그 시황 전문가들, 각 증권사 시황 전문가들은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해서 직전 고점 2189포인트였습니다. 지금 2041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황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론적으로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그 저유가로 인한 물가가 계속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론적으로 상승해야지 맞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동안의 환율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계속 저하되고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수주 위주로 상승을 주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그쪽의 어닝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진퇴양난이고 좀 불편한 계속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지금의 물가 상황 그리고 금리 상황 그리고 유동성 상황을 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림돌이라고 그랬는데 환율의 문제와 메르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은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네. 이번 주에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불편한 상황이 해소됐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논쟁은 시한부로 일단 해소가 됐고 그리고 남은 것은 그리스와 메르스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 1, 2주뿐이 안 남았죠. 네. 지금 그리스 문제도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모멘텀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거래를 하시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는 또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네. 있어서요. 한결 좀 마음 조금은 가볍게 또 다음 주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 말씀을 매번 주시면서 한동안 주도 업종이 없이 지금 강세 업종, 강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번 주에도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땠는지요? 예, 아직 주도 업종 없고요. 네. 수출들은 워낙 안 좋으니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인데 최근에 제 결론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사견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웃음이 나오셔서 어떤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시장의 큰 변화는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게 됐어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지 비로소 경기 민감주나 수출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처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된다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내수주와 화장품, 바이오, 제약 이쪽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종과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큰 틀의 시황은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주식시장에 있는 이 사회 문화 경제적인 이론들은 이 수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 F에 X를 넣어서 꼭 Y가 나오는 게 아니듯이 예. 그 수학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자라는 대응의 논리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이 나오게 유도하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 맞추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이거는 관점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관점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황관과 자기 투자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전까지는 시장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가 정리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이에 메르스 때문에 요즘에 좀 주춤하고 의구심도 있지만 난 내수주에서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서만 거래를 해야겠다. 좀 전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서 추가적인 전체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는 이 상태에서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이나 기업만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않냐 이런 표현을 좀 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기대를 하냐면 작년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기업 턴어라운드 이것과 성장성이 있는 업종과 기업 요 안에서만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네. 결정을 좀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과 종목이 비슷해요. 지난주랑. 그래서 내수주에 있는 그리고 중형주에 있는 지주사들 그리고 대표 종목들 한화, 코오롱, CJ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SK그룹까지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주사 중에서. 예, 지주사 중에서요. 그리고 화학종류 철강에서 선별로 대표 종목들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세아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이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걸 지금 와서 사라는 거냐, 이런 표현을 주시는데 한미약품 메이톡스 바이로메드 셀트리온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뒤따라가면서 뭐 휴원스, 한독, 뷰웍스, 네오파, 인바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응하라는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몽땅 다 같이 가고 몽땅 다 같이 하락하지 않고 네. 순환하면서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 순환에 대응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네. 똑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만 더 덧붙여 와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CJ제일당, SK이노베이션, 아메코리아, 세아베스틸, 아시아시멘트, 이건 뭐 지난주와 똑같고요. 오늘은 아모레지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아모레지요. 예, 요즘에 그 화장품들이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 아모레지는 이제 중국에서 현지에서 판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스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인바디, 뷰웍스, 나스미디어, 네오팜, 테크인, 솔브레 여기까지는 계속 지난 동안에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바텍도 하나 더, 바텍이 약간 느립니다. 솔직히 약간 느리긴 한데 바텍은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텍 하나를 추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함께 한 주 마무리 또 다음 주를 맞이하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